네, 한 달 넘게 1,000명대를 훌쩍 넘겼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숫자가 엊그제 사상 처음으로 2,000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잠시 후에 발표될 어제 확진자 숫자 역시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방역 체계를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란 이야기도 따라붙던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기일 제1통제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확산세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지금 짚고 있어요? 예, 어제 사상 초유로 2,223명이 나왔는데요. 네. 갑자기 한 3,400명이 갑자기 뛰게 됐습니다. 음, 근데 저희도 이것을 어떻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아마도 첫 번째는 좀 델타 변이의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실 6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델타 변이가 3.3% 했었거든요. 예. 근데 7월 4일째는 61.5%가 됐고 지난주는 73.5%가 됐습니다. 이것이 아이고, 예. 기존의 우한 1년 전에 있던 것보다도 그 전파력이 한 300 정도 강하고 또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 두 예. 번째는 이게 휴가철이 또 이렇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뭐 강릉이나 속초나 부산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또 서울이나 경기로 들어오십니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요인을 고려를 할 때 당분간 그 확진자 숫자가 그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어제가 가장 많은 숫자가 나왔고요. 예.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뭐 오늘은 2,000대 안팎 정도는 어제보다는 떨어질 거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서울은 그 수도권이 4단계 된 지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 네. 오늘이 한 달이게 되고 8월 10일 날, 7월 10일 날 했었거든요. 네네. 비수도권 같은 경우도 3단계가 됐는데 아마도 이게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이 델타 변이가 서로 경합 국면인데 델타 국면이 더 좀 세지 않나. 당분간 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델타 변이 비율을 이제 쭉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러다가 이달 안에 델타 변이가 100%까지 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1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대략 지금 한 10% 정도씩은 좀 늘고는 있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 90%, 9%가 되고 이스라엘은 98%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우리하고 비슷한 독일 같은 74%좀 되고 있어서 아마 델타 변이가 늘긴 늘 것 같은데 그렇게 급격한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어차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100%냐 그러니까 아니냐는 별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아닐 것 같고 우세종이 된 거는 뭐 엄연한 이제 객관적 그건 사실인 것 사실입니다. 같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갈래로 좀 이제 그 질문이 성립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전부터 여쭤볼게요. 백신 문제인데요. 네. 지금 백신 접종자가 델타 변이에 다시 감염되는 사례가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44분 정도가 그 요양병원에서 이 감염이 되셨거든요. 돌파 감염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이고요. 예. 그중에서 2차를 맞으신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병청에서 분석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우리 백신을 맞게 되면 백신이 100% 이렇게 다 그 면역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예. 또 한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누워 계시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되지 않나 싶고요. 이 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돌파 감염이 특히 요양병원에서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 돌파 감염 발생 비율도 많이 다릅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큰 별 차이는 없고요. 예. 저희도 어제 부산시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 백신을 맞게 되면 위중증 비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44분 정도 계시는데 위중증 환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다른 백신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하루라도 빨리 이제 끌어올리는 거, 이거 말고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기준 1차가 42.5%를 맞췄고요. 예. 2,000여 81만 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2차가 16%인데 아직도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좀 백신을 많이 맞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신 수급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을 하는데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백신 당초에 9월 말에 70% 되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모더나 같은 경우가 원래 8월 달에 850만 도스가 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절반 이하로 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모더나 측에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좀 항의도 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른 백신은 뭐 무리 없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더나 쪽에 그 답변은 있었습니까? 예, 답변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모더나 측에서는 우선 뭐 이렇게 되게 죄송하다는 그런 답변을 줬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이 공급상에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파이자와 다르게 공장을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스타트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세계 각국에 다니 공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쪽에서 생산이 잘 되게 되면 바로바로 주게 있는데 생산이 혹시라도 레버러터리 뭐 이슈라고 자기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문제가 있게 되면 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사항이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우리한테 의견은 계속 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정리를 하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물량을 언제까지는 확실하게 보내주겠다라는 확답은 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8월 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9월 달, 뭐 10월 달 해서 금년에 우리 모더나가 4천만 회분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분차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우리 복지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지금 미국에 가서 보스턴에 있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협상도 좀 하고 달라고 요청도 하고 또 항의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승인 등의 문제로 지금 그 공급이 지연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합성학원 그 방식인데요. 노바백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영국에서도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시약처에 이제 허가서를 제출하고 해서 아마 이제 절차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빨리 좀 받아야만이 그 백신도 참 좋은 백신이거든요. 그냥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승인 도장이 문제네요.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은 문제가 아닙니다. 허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근데 지금 허가가 계속 늦어지는 게 혹시 이게 이제 결함 가능성을 계속 면밀 체크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혹시? 아마 서류를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효능을 입증하는 것이지 아마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갈래의 문제가 이제 새로운 방역 전략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방역, 경제, 민생을 모두 지켜내는 새 방역 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뒤에 지금 그 당국이 새로운 지금 전략을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한 보도는 확진자 숫자가 아닌 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새 방역 체계를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는데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 검토는 좀 저희는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자체가 지난 뭐 2,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성안을 했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델타 변이라는 것이 좀 없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백신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접종률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좀 고려를 했지만 지금처럼 덜 고려는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9월 달쯤 되면 백신이 한 70% 정도는 맞게 되시거든요. 그리고 델타 변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저도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이게 확진자냐, 이게 또 사망자냐, 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으시는데요. 저희 생각은 두 개를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개를 다 같이 본다는 것도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격리치료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증 같은 경우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중등증은 감염병 전담병원 또 가장 위중증 같은 경우에는 전담치료병상에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주로 뭐 2만 3천 명, 2만 9천 명이 생기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집에서 자가치료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중증만 병원으로 이제 옮기는 뭐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미 그 영국이나 싱가포르도 70% 정도가 접종률이 다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감안해서 확진자 수 또 사망자 또 예를 들면은
백신 접종률을 감안해서 음. 전반적인 접종 계획 다시 그 방역 플랜을 짜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럼 오히려 해서 자가격리 방식을 바꾸는 이런 방안을 지금 잠깐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면 감염자가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손을 보거나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같이 검토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 어차피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환자가 늘은 단계에서는 완화 가능성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잘 이렇게 통제 가능성을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중증 환자나 사망자 숫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치료 중심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방보다는. 치료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네. 그 자체가 예. 환자가 늘게 되면 위중증 환자가 당연히 늘게 돼 있고 그렇죠. 예. 또 한편으로는 사망자가 늘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 380명 정도가 위중증이고 예. 그 거의 이제 뭐 무척 많이 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의 3차 유행 때는 한 400명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요즘은 경증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되긴 한데요. 그런 걸 볼 때는 확진자 수도 같이 사망자 또 백신 접종을 같이 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방역 체계는 언제쯤 발표할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성안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준비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동량이 폭증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그 목소리가 나오던데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 이번 광복절 연휴가 3일이 되게 돼 있습니다. 14일, 16일 되겠는데요. 예. 저희는 델타 변이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놀라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동과 여행과 자제를 최대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많이 불편하시고 어려우심이 있을 텐데요. 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역인 것 같고요. 혹시 저희가 휴게소를 지금 서울로 많이 복귀하시기 때문에 서울 경기로 휴게소에 4개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열게 돼 있는데요. 예. 그 상행선 위주인데 경부는 안성휴게소, 중부선은 이천휴게소, 서해안선은 화성휴게소고 영동선은 용인의 인천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가시면 무료로 알겠습니다. 참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참 광복절 연휴 지나면 또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참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이었습니다.